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 3,800만원 후반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굉장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역시나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아직까지는 좋은 가격 형성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너무 마인드셋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 댓글을 제가 항상 보는데 2025년 10월 달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면서 그동안 오르는 척 하다가 또 내리고 이런 작업을 반복할 것이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그냥 2025년 10월까지는 기다리자.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모두 깔리는 2025년 11월까지 정도는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선생님 더 짚고 가겠습니다. 한 달 전에 명품백을 1,100만원 주고 살 때는 그렇게 살려고 환장인 사람들이, 그쵸? 우리 얼마 전에 XRP 약식 판결 났을 때 SBS, KBS, MBC 공중파 방송 3사에서 리플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만 해도 코인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리플이 뭐야? 리플 사야겠다. 리플 사자. 지금 매수하자. 라고 살려고 환장했던 사람들이 한 달 만에 30% 할인된 800만원, 800원에 판다고 하면 안 사고 욕만 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 같은 개미들의 심리다라고 하면서 일개 투자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꿰투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의 댓글 몇 가지 살펴봤거든요. 지금 리플 현재 800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한다고요? 줍줍으로 대응한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DCA 적립식 투자 적금처럼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794원에 10만원어치 주어 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마인드셋이냐? 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 내가 더 살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 뭐 오를 때 됐지. 오케이. 이런 마인드라면 절대 지지 않는 마인드. 이 마인드를 2025년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가져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금일 컨텐츠 하나씩 기사 그리고 트위터 언급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플도 가만히 있진 않죠. 법원의 SEC 중간 항소 기각 요청을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제출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여기서 리플의 CEO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야기합니다. 리플의 증권성 여부는 논쟁이나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SEC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우리는 자신 있어. 너희 할 때까지 해봐. 하지만 나는 공식적으로 말할게. 기각해주세요. 왜? 논쟁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라는 말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2년 7개월 동안이나 SEC한테 공격을 당했던 그런 리플이라는 회사고 XRP라는 토큰인데 과연 미국 페드나우의 중심에 들어가고 영국의 RTGS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에 리플의 개념이 증명되면서 거액결제 시스템인 첵스의 ISO 2002가 꽂힌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더 나아가서 오늘도 언급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중앙은행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리플의 펀더먼트를 확장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게 소송에 눌려지는 그런 회사의 발자취가 맞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 SEC라든지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리플을 쥐락펴락하는 그 세력들 모두 한 통석이다 라는 말씀 귀납적으로 결론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미 저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선생님들만 많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은 댓글과 단톡방에서의 소통을 통해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리플 국경 간 결제를 위한 교량으로서 XRP의 장점을 현재 리플사가 강조하고 있더라. 키포인트 3가지만 보고 갈까요? 리플은 XRP가 디지털 자산을 전통적인 화폐, 통화에 연결하는 중추적인 브릿지 통화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리플은 주문형 유동성 On Demand Liquidity ODL 솔루션 내에서 XRP의 역할 재확인한다. 트랜잭션이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가 싼 부분에 있어서 스위프트 1.0의 비효율성을 모두 탈바꿈할 것이다. 미래의 디지털 세상에서의 중심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ODL 서비스에 대한 기관 고객에 대해서 XRP의 상태는 법정에서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XRP의 역할을 재확인하도록 대담하게 지금 중간 항소 기각해달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하나 더 볼게요. 리플 규제 명확성 이후에 ODL에서 On Demand Liquidity에서 피아트에 대한 브릿지 통화로 XRP 역할을 재조정했다라고 하면서 리플사가 언급하는 트위터 하나 그대로 보고 가겠습니다. 리플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트위터고요. 트랜잭션 속도라든지 수수료 면에서 그리고 전략 유동성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당사의 결제 솔루션이 기업의 국경 간 재무관리 문제를 최소화하고 적시 재무 운영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바로 XRP 리플이 해결해 준다라는 부분이죠.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업을 위한 온 디맨드 유동성 ODL에 대한 자금 관리에 있어서의 굉장히 문제를 효율적으로 녹여버린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잠깐 보게 되면 국경 간 자금 관리 과제, 현재 지금 국경을 넘어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다국적 기업의 재무 관리라든지 국경 간 결제는 지금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중요하고 또한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의 국면에 있다. 이런 미국의 연구개발연구소, 이런 멕시코의 생산시설, 여러 대국에 걸쳐 영업 마케팅, 유통 운영을 갖춘 이런 가상의 중견 제약회사 또한 직면한 문제가 굉장히 많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해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국제시장에서 수익을 수집하면서 외국 기업이 아닌 현지 청구를 원하는 벤더에게 모두 다른 통화라든지 시간대가 다르고 개별 은행 구조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복잡한 자금 이동망이 필요하다. 굉장히 복잡한 현실 시스템이다. 다국적 기업의 국제 예측 과제는 기업의 전통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고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데 사용돼 느리고 값비싼 레거시 결제 수단으로 인해 더욱더 불편함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금이 완전히 정상되는 데는 영업일 기준으로 3일에서 5일이 걸리므로 보통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다라는 부분. 또한 기업의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 인도, 동남아시아 같은 이런 특정 국가 지역과 자금을 주고받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계속적으로 스위프트 1.0에 대한 국면에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국경 간 자금 관리하는데 재무 관리하는데 국경 간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너무나 복잡한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ODL을 통해서 속도와 비용 절감 그리고 유동성까지 갖춘 리플사의 솔루션 리플의 온 디맨드 리퀴디티를 통해서 암호화 솔루션을 통해 현금 흐름 계획을 개선하고 상업적 조건을 강화하면서 공급업체가 미수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재무관리의 미래가 바로 리플사의 온디맨드 유동성 솔루션 ODL 솔루션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리플사의 공식 인사이트에 나오고 있더라라는 부분.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겠죠. 더 나아가서 최고의 클라우드 결제 거인이 이야기합니다. 리플 그리고 XRP 국경 간 결제에서 기능적인 부분 인정하겠다. 너네 선전 내가 용납하겠다. 선도적인 실리콘밸리의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인 볼란테 테크놀로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일 겁니다. 페드나우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볼페이도 여기에 파생되어서 나온 거죠. 국경 간 결제를 용이하게 하는 리플과 XRP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뉴저지에 기반을 둔 선도적인 클라우드 결제 회사인 이 볼란테 테크놀로지는 리플과 함께 가고 있다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 보고서 중 하나에 리플과 XRP를 집중 조명했다. 이 회사는 XRP를 사용하여 원활한 국경 간 지불을 용이하게 하는 리플의 능력을 인정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페드나우 짚고 갈까요? 리플의 클라이언트가 바로 방금 언급드렸던 볼란테 테크놀로지고요. 이 볼란테 테크놀로지는 페드나우 서비스, 미국의 연준의 페드나우 지불 파일럿에 합류했다라는 부분 역시나 볼란테도 리플과 한 통석이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볼란테 테크놀로지 공식 홈페이지에 가도 미국의 페드나우 즉시 결제가 언급이 되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는 역시나 리플사가 RMG 그룹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들어가면서 마이그레이션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페드나우가 구축되는 부분에서 볼란테 테크놀로지 무조건적으로 같이 가는 회사이며 볼페이가 파생돼 나왔고 리플렛은 이 모든 회사들과 손잡고 있다는 부분 여러 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XRP 전 세계 수백 개 매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채택되고 있음이 또 증명이 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네요.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인 이 비트페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비트페이는 XRP를 지원하는 최신 업체 중 하나이다. 이것은 여러 반응을 불러일으켰지만 비트페이가 8월 4일에 XRP에 대한 전 세계적 지원을 발표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왜 이렇게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비트페이가 아직 확실하게 승소하지 않은 XRP를 왜 지원하게 됐을까요? 규제의 명확성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왜 제미니 거래소가 증권 혐의 벗은 XRP를 재상장하면서 XRP 레저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러면서 금융 자유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했을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XRP가 리플 대 SEC 사건에서 아날레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로부터 규제의 명확성을 받은 직후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래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이 비트페이라든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미니 거래소는 나름대로 XRP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받았다고 인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상장을 하면서 XRP에 지원이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비트페이 공식 트위터를 보면 XRP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원을 발표하여 전 세계 비트페이 사용자가 모든 비트페이 솔루션에서 XRP를 구매하고 저장하고 교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트페이 잠깐 팩트 체크하고 가게 되면 미국에 있는 코인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고요. 2011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가 깊은 하나의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다라는 부분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정부 채택에 힘입어 1달러 이상에 가까운 리플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했다라고 하는데 참고만 할 뿐입니다. 이런 가격에는 잘 주워가면 된다. 리플은 CBDC 프로젝트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와 논의하면서 글로벌 채택 추진을 증폭시켰죠. 1일 활성 주소 DAA, Daily Active Address죠. 증가는 리플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1달러 곧 올 것이다 라고 암시를 하고 있네요. 방금 언급드린 것과 같이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리플 계속적으로 CBDC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리플의 플랫폼이 열일을 해주고 있다.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은 리플의 CBDC 플랫폼밖에 없다라는 부분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밀리에님의 트위터고요. 아티자리와파 은행이 리플렛에 또 합류했다라고 나오면서 이 은행 같은 경우 모로코의 주요 은행이자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큰 대형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은행 한번 팩트체크 또 하고 갑니다. 아티자리와파 은행이고요.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 설립되고 다국적 상업은행 그리고 금융서비스 회사라고 나오면서 아프리카 전체에서 5번째로 꽤 큰 은행이 많네요. 이 은행이 리플 네트워크에 합류했다라고 하면서 모로코는 역시 이번에는 브릭스에도 합류하면서 계속적으로 브릭스 플러스로서 세력이 커지고 있다. XRP는 다가오는 금융 시스템에서 막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모로코, 브릭스 정상회담 이번 달 말에 있죠. 브릭스 가입 제안서 제출하더니만 슬슬슬 브릭스의 가입의 문턱을 넘어서 브릭스는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잭더 리플러님의 트윗 잠깐 볼까요? 이번에는 아랍권에 대해 나오네요. 아랍 모네터리 펀드, 아랍권의 중앙은행은 A에서 B로 자금을 이체하는 예시로 역시나 XRP를 언급했다. 이 공식문서 한번 언급드리고 가겠습니다. CBDC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어디서 제공하냐? 아랍 중앙은행에서 제공합니다. 그 부분에 어떤 기술력이 언급이 되냐? 바로 스위프트, GPI,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과 리플 네트워크가 나온다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IS라든지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도 보이네요. RTP 이렇게 리얼타임 페이먼트 시스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BIS와 마스 같이 가고 있다. 역시나 리플의 파트너십
맺어져 있는 부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아예 대놓고 보고서에서 리플렛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부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도팔이나 이번엔 또 사우디아라비아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은 리플과 역시나 여기도 계약을 체결했으면서 국가는 또 브릭스에 가입을 원한다. 브릭스 가입 원하는 나라들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인도는 달러 대신 루피로 UAE에 처음으로 원유를 지급한다라고 하면서 페트로 달러가 계속적으로 깨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XRP는 월드 리저브 커런시로 부상하고 있으면서 중동을 장악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XRP는 점점 더 펀더멘탈이 커지고 있고 그 확장성의 뿌리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싱가포르의 통화청 마스 나왔으니까 싱가포르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싱가포르의 재무부, 정부가 100% 가지고 있는 테마섹 홀딩스부터 시작을 해서 리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테마섹 공식 홈페이지고요. 테마섹은 굉장히 큰 자금을 활용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그런 자산 운용 국부 펀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잠깐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자사라든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대주주로 있고요. 중국의 건설은행과 상업은행에도 투자를 하고 있네요. 마스터카드 역시나 카드사는 꽉 잡고 있더라. 최근 굉장히 화두가 됐던 페이팔도 보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탠다드 차타드 역시나 나와야 되는 싱가포르 최대 디지털 뱅크라고 불릴 수 있는 DBS까지 나오고 있더라. 싱가포르이 괜히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싱가포르는 DBS라는 글로벌 최대 디지털 뱅크가 있습니다. 이 DBS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DBS 디지털 거래소가 나오거든요. 이 DBS 디지털 익스체인지 회원 자격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기관들에게 있다.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 공인 투자자들이 전문 시장 조성자만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관들은 이런 DBS 같은 인덱스 지표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 DBS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들은 무엇이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죠. 여기 그림으로도 나오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과 리플과 이더리움이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코인들이 있냐? 싱가포르의 달러, 미국의 달러, 홍콩의 달러, 일본의 엔화 역시나 지원이 되면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고래들,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인덱스더라. 아직까지 증권성 여부가 확실하게 판명되지 않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 또한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인 DBS에서 지원되고 있는 토큰 중 하나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초반에도 언급드렸던 비트페이 같은 오래된 코인 결제 회사라든지 미국의 대형 거래소로 손꼽히는 제미니 거래소도 최근에 상장을 시켰고요. DBS는 일찌감치부터 XRP를 상장시켜 놨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의 소송은 쇼다 라는 부분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XRP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토큰들이 들어가 있죠? 비트코인 캐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통해 진권성 여부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폴카닷과 에이다 역시 DBS에서 추종하고 있는 인덱스로 있다. 기관 투자자들, 고래들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송은 역시 개미 털기 그리고 시기의 저울질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토큰 확신을 가지고 모아 가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또 주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오늘만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힘이 빠지고 지칠 수 있는데 우리의 투자는 항상 비전이 밝다라는 부분 명심하시면서 수량에 집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멋진 스탠스로 모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 영상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